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팩토론에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은 주주분들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요일 날 그것도 장 마감 시간 거의 이제 임박했거나 바로 직후에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를 터뜨리면서 주주분들의 혼란을 지금 부추긴 그런 꼴이 된 상황인데 참,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시간의 하한가 우선 맞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얼마까지 떨어질지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증도 삼자 배정 유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너희가 이제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 너희한테 주주를 이제 배정을 해줄게. 이렇게 갔으면은 오히려 좀 스무스하게 이해를 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주주 우선 배정 증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우리 믿으시려면은 이제 청약에 신청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 실권주는 다른 제3자가 또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쪽에다 넘기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주주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상당히 아쉬운 어떤 행보를 지난주 말에 이제 보였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의 하한가, 그 다음에 오늘 12.4% 하락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죠. 최대 주주인 최호일 대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처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할 거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장내, 이제 장중에 대량 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 지금 더 추가적인 공포가 지금 닥쳐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블록딜이 언제쯤 진행이 될지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민하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블록딜 이후에 유상증자 본인 배정 물량의 50% 이상은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뭐 커다란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약간 지금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나 큰 악재로서 지금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에나들 있죠. 이제 승냥이 떼들 같은 외국인 큰 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야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점을 찍으면은 우리가 또 매수를 언제쯤 참전해야 될지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주분들한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매도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근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유상증자 관련한 증권신고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꼭 한 번씩은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증권신고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여러 개가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꼭 집어서 말씀드려야 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만 우선 추려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살펴보기 전에 우선 뉴스부터 읽어볼게요. 자, 1200억 원을 조달을 할 건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시설 자금이 650억이나 들어갑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신공장 증설을 하는데 지금 뭐 캐파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현재 오송에 있는 이 GLP-1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100만 바이알 정도 생산이 가능한 캐파라고 합니다. 근데 공장을 증설하는데 얼마만큼 크게 하느냐? 현재 10배가 늘어난 10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우선은 GLP-1의 어떤 기술 이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A라는 업체가 노보일 수 있고, B라는 업체가 일라이 릴리일 수가 있습니다. 자, MTA는 얘네는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이제 끝입니다. 자, 일라이 릴리랑은 MTA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A 또는 B라는 업체랑 어느 정도 협의점에 이르렀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자, 왜냐? 지금 공장을 늘리겠다는 건 뭡니까? 생산량을 우선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0만 바이알 정도 무조건적으로 GLP-1에 대한 어떤 생산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확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바이알을 갖다가 무조건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떤 계산도 없이 짓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노보가 됐던 일라이릴리가 됐던 간에 이 정도 양은 필요할 거니까 준비를 해놔라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자 지금 임상 1상이 있고요. 임상 3상, 2상 거쳐서 이제 3상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 임상 1상 단계는 대상 환자가 100여 명 근처예요.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그렇죠? 한정된 어떤 환자군에서 테스트를 한 게 임상 1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인종도 다인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별도 남녀를 섞어야 되고 연령대도 다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에 굉장히 이 대조군 수가 많아집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1000명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 이걸 갖다가 글로벌 임상을 들어가는 게 원칙적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그 대상 의약품의 이 숫자, 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세마글루타이드가 됐건 아니면 터제파타이드가 됐건 임상 단계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변형이 전혀 없다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임상 1상을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상 3상으로 바로 프리패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게 되려면 뭐다? 우선은 마일스톤 계약을 진행을 할 건데 해야 되는데 이 마일스톤 계약을 왜 진행을 하느냐? 내가 이 의약품에 너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임상 비용을 대줄게라고 하면서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임상 비용이 포함된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 마일스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일스톤은 뭐다? 임상이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계약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 1상에 관련된 건 충분히 오송에서 지금 진행할 수가 있지만 임상 3상급 규모의 생산 시설까지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업체가 됐던 간에 마일스톤 계약이 거의 이제 협의점에 다다랐다는 암시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이 서방형 제재를 만드는데 기술은 우선은 상호 협의를 했고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황에서 조금 이제 급박하게 우선은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이번에 유상증자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영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시설 자금 650억 투자하는 거는 그래 우선은 계약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니까 난 이거 알겠어. 근데 자, 운영 자금은 대체 내용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막 이런 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뭘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증권 신고서에 이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샅샅이 좀 훑어봤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개가 보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의약품 개발 비용이 있고요.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랑 임상비용,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이제 560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확대해서 보자면, 자, 연구개발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인건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배 가까이가 늘어나고요. 내후년 2026년까지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연구원들을 꾸준하게 채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점점 더 확장을 해가겠다라는 의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개발도 그와 똑같이 거의 동일하게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2026년이 되면 왠지 모르겠지만 의약품 개발 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여기입니다. 임상 및 인허가 관련된 내용에도 이 정도 비용이 책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자, 2025년 상반기 중에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25억인가요? 100만, 1000만, 억, 10억, 25억 원 가까이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26년에도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에 2배 가까이로 확장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임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상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의약품 개발 비용의 세부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옆에 써 있죠. 자,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겠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임상 비용하고 해서 25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당뇨 비만 치료제 PT403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PT403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첫 번째, PT403은 누구랑 지금 진행을 하는 거냐?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네,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한 GLP-1 서방형 제제의 임상 이 파이프라인이 PT403이에요. 자, 그러니까 PT403 같은 경우 임상을 문제없이 지속을 하겠다라고 펩트론 쪽에서는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우리 PT403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1개월 제형은 임상이 지금 계획이 돼 있다. 자, 밑에 보시면 파키슨 치료제, 말단 비대증 치료제, 무연골 형성증 치료제, 그 다음에 PAB001이라는 또 우리가 뭐 이름도 모르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 총 비용이 이제 230억 정도가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펩트론 입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파이프라인 이 프로젝트명이 PT404예요. PT404. 자, 그러면 PT404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일라이 릴리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터제파타이드라는 GLP-1 이제 펩타이드 가지고 서방형 제제를 만드는 이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상하죠? 여기에 파이프라인 중에 PT404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오인 사격을 하는 악질적인 놈들이 있더라고요. PT404가 이 어떤 뭐랄까요? 뭐 연구개발 어떤 비용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네 지금 일라이릴리랑 기술 이전 관련해서 얘기하던 게 지금 다 날라갔어. 없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일부 어떤 찌라시랑 언론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데 마일스톤 계약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다? 공장을 증설할 거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임상 일상에 대한 어떤 의약품 제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만 바이알 생산 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생산 시설을 10배 가까이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GLP-1 관련 의약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의약품을 당장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증설하는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는. 자, 그럼 뭡니까? 우선은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지 이제 상업화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초기의 목적은 뭐예요? 임상 3상을 진행할 정도로 필요한 물량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공장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T403은 누구랑 하는 거다? 노보랑 하는 거예요. 노보 노디스크. PT403은 뭡니까? 아까 전에 MTA 물질 이전 계약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미 노보 노디스크랑 어느 정도 이거 관련된 논의는 종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랑은 현재 기술 이전에 관련된 계약의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일스톤 계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상 비용을 펩트론이 되는 게 아니라 일라이 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굳이 연구개발, 의약품 개발 비용 세부 내역에 PT404가 빠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는 PT404를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일라이 릴리가 마일스톤 계약에 의해서 임상 비용을 대줄 거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장을 왜 짓니? 물론 여기 들어가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생산시설 확충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PT403을 또 여기 집어넣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보 노디스크랑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제 종료가 됐고 얘네랑은 협의할 게 없다 보니 일라이릴리랑 좀 본격적으로 계약 체결을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PT404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PT403, PT404 저기 뭡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PT403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제제 중에
노보 노디스크가 사용하고 있는 GLP-1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PT404는 터제파타이드라고 여기 밑에 보이시죠? 터제파타이드. 자, 요거는 일라이 릴리가 지금 젯바운드에 사용하고 있는, 얼마 전에 마운자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출시가 확정된 그 제품의 기반이 되는 펩타이드가 터제파타이드입니다. 자, 기침이 계속 나네요. 다시 한번, PT403은 이번 의약품 개발 연구 비용에 목록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한다? 펩트론이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자체적으로. 자, 근데 PT404는 터제파타이드는 여기 개발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일라이 릴리가 임상 비용을 대납을 해주고 그에 관련된 마일스톤 계약금을 지불할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연구개발 어떤 실적표에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맞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서두르는 이유, 뭐 여러 지금 뭐 뛰어난 전문가들이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올해 말까지 이 재무제표상의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완화시키지 않으면 관리 대상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 접어들어서 부랴부랴 우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신용 매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제재가 엄청나게 세고, 결국에는 관리 종목 지정의 그 끝은 뭡니까? 상장 폐지 소문까지 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일라이 릴리와의 마일스톤 직전이 제일 필요해요, 자금이. 자, 그 직전에 이런 안 좋은 악재성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욕을 있는 대로 처먹더라도 유상증자를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벼랑 끝의 입장이 펩트론의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의약품 개발 비용 세부 내역에서 PT404가 왜 없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마일스톤 계약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인데다가 이제는 이 계약의 세부 내용 조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생산 시설은 우리가 지어서 너네한테 제공할 건데, 너네가 의약품 갖고 가면 돼. 우리 기술, 이 기술로 만들어낸 그거를 갖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임상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임상 비용은 너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확정 짓기 전에 뭐라도 유상증자는 진행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나온 그 여러 가지 뉴스들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실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일라이 릴리랑 이제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자, 그럼 일라이 릴리랑 하고 나서 PT403을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는 노보랑도 혹시 연계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기술을 갖다가 가장 뛰어난 기술인데, 서방형 기술 중에, 자, 1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3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기술도 지금 펩트론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을 갖다가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노보 노디스크 쪽이랑 공유를 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노보 쪽에서도 이 기술이 괜찮다라고 하면 일라이 릴리 쪽에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공유를 이거 하면서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먹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노보 일라이 쪽이랑 만약에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노보 쪽하고는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T403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진행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직접 경쟁 업체인 노보를 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바이오 시밀러와의 접점을 찾기 위한, 네, 바이오 시밀러의 이 기술을 또다시 이제 수출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알테오젠이거든요. 말 그대로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갖다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우선 큰 돈을 확보를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산도즈에다가 우리가 프로젝트 명이 다른 약간의 변형을 시킨 SC 제형 기술을 다시 이전을 합니다. 이러면서 2배 가까운 수익을 추가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거든요. 펩트론이 알테오젠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개월 제형, 3개월 제형의 오리지널 의약품 펩타이드 이 관련된 내용은
일라이 릴리랑 독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점 계약과 약간의 어떤 제조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특허를 이용해서 서방형 제재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을 하나 더 연구 개발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노보 노디스크 쪽에 위고비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을 때 이쪽에다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또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PT403은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임상을 계속 한다라고 공표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일라이 릴리 쪽에 한 번 기술 이전하면서 판매 로열티로 1차적으로 끝날 리는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이런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시장까지도 지금 후속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본 거예요. 펩트론이 앞으로 바로 반등을 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펩트론은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유상증자 때문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황이고 지금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저도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뭐 이런 개떡 같은 뉴스가 다 있어 이러면서 주말 내내 막 짜증이 났던 상황이었는데 이 주주분들 입장은 오죽하시겠어요? 펩트론이 뭐 주주한테 이런 반구 없이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좀 그러냐면 외국인들 이탈 현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매도를 쳤습니까? 이런 흉흉한 소문을 갖다가 혹시나 내부자가 이런 대회비를 누구한테 흘리면서 너네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이탈해라라고 언지를 줬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자 진짜 모럴 해저드에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면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모르고 이걸 팔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일각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펩트론은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을 하는 거는 너무 명확하다. 말 그대로 오늘 증권신고서를 이제 분석해 본 거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PT404에 관련된 신제품 신약 개발 연구 어떤 파이프라인이 지금 제외가 됐다는 얘기는 일라이 릴리가 임상을 지금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일스톤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규모가 결국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독점 계약을 원하면서 블록버스터급 기술 이전 계약을 아마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뭐예요? 최호일 대표의 블록 딜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선은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블록 딜 이후에도 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청약에 만약에 완판이 실패를 하면은 일반 또 투자자한테 이 증액분이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럴 경우 유상증자 끝난 이후에 이런 고급 뉴스들이 터지면서 또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풀리면서 주가가 출렁출렁 할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계획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일라이 릴리랑 계약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을까? 요거를 갖다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선은 큰 뉴스가 터지기 전에 어떤 손바뀜을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호일 대표도 자기가 지금 부담으로 업고 있던 그런 주식 담보대출 빨리 상환을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반전을 일으키겠다고 하잖아요. 나한테 배정된 주식 수의 50% 정도는 재매수를 하겠다. 대표이사도 당연히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일련의 손바뀜 움직임을 빠르게 진행할 걸로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는 거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좀 압박감을 크게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회사의 어떤 종국적인 마지막 목표치는 한치도 변함이 없다. 이제 세계에서 뭐 100조 이상 파이를 차지할 걸로 보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 후발주자지만 가장 강력한 선두 경쟁자인 일라이 릴리가 이런 고급 기술을 갖다가 인수할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베팅할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그런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말도 절고 그다음에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종목이라든가 이 펩토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문자 보내주셔서 많이 많이 대응 전략도 받아가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서 충분한 현명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